안녕하세요. 2018년 12월 14일, 작년이죠. 그때부터 대리기사를 일을 시작하게 된 두부 아빠입니다. 두부는 제가 키우는 반려견 말티즈 강아지고요. 유튜브 이거를 알게 된 것도 대리기사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 알게 되었고, 처음으로 유튜버에 이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올리는 방법도 잘 모르고, 우선은 동영상을 차 안에서 촬영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겪었던 일들 중에서 그저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구독자 수 많아지고 대리기사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 수입, 하루 일과 손님, 기타 다양한 부분들, 비록 1년은 안 됐지만 그래도 9개월 차에 이제 접어드니까 좀 그래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좋은 일도 많았고 속상한 일도 많았고요. 그래도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만약에 유튜버에 동영상을 올리게 되면 좋은 일을, 좋았던 일, 그러니까 손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보람되었던 일을 처음으로 올리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대리기사 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 분들 에게 좋았던 일, 그러니까 그거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자그마한 웃음이라도 건네줄 수 있다면 나름 그냥 이 일로 인해 보람을 또 느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동영상을 찍을 때 잠깐 네이버에 보니까, 네이버 말하면 안 되나요? 잘 몰라서 지식인을 찾아보니까 유튜버를 올리기 전에 미리 원고를 준비해서 할 수 있는 말, 그런 거를 계율을 짜서 말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글을 작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첨가하고, 쓸데없는 부분은 이렇게 삭제하면서 원고를 작성해서 동영상을 올리면은, 그것을 읽으면은 작성하는 동안에 어쩌면은 제 자신에게 저에게, 그러니까 좋은 말은 올려지는, 편집을 하고 올리고, 저의 밉보이는 부분은 가감을 한다나,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게 된다는 취지에는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즉석에서 그냥 동영상을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찍는 동영상은 그저께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 저한테는 아픈 기억에 또 아픔을 더 겪어야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여태 기사로서, 대리기사로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 팩트만 말하고 미화시키는 부분 없고 사실 그대로만 말하고, 제가 정말 이거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들은 부분, 그러니까 손님을 모시면서나 손님분들이 저에게 했던 말씀들, 그런 부분은 솔직히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팩트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만약에 제가 동영상을 더 올릴 수 있게 된다면은 제가 대리기사 하면서 겪었던 웃긴 에피소드, 산을 넘은 이야기 같은 경우, 보이던 길이 안 보인 경우, 그런 부분, 재밌는 부분을 올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수입 부분, 그런 부분, 궁금하신 부분은 솔직히 제가 다 아는 범위 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동영상 올리는 거고, 그래도 실시간이 아니고 제가 먼저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올리는 거라 긴장이 덜한데 저는 좀 울렁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알게 된다 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 게, 지금 이 선글라스, 스포츠 글라스라고 하나요? 이거를 제가 지금 아침 6시 24분인데 현재 이거를 끼고 있는 이유는, 제가 범법자는 아닙니다. 근데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법을, 교통법규를 어겨도 그것도 범법자이고, 어떠한 삶을 살면서 타인관계에서 법에는 어긋나지 않았지만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줬다면 그것도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윤리적으로, 도의적으로 상처를 준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제 이 얼굴 전체를 드러낸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제 삶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잘 살아왔던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 이 글라스를 나중에는 벗고 다시 영상을 찍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그저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팩트는 팩트 있게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선 저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이 그러니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디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킥보드를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킥보드를 타면 아무래도 시내 구간을 뛸 때는 기동성도 좋고 하니까, 킥보드 없는 대리기사보다, 뚜벅이라고 하죠, 걸어서 대리 운전을 하는 사람들보다 수익이 많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킥보드를 안 타는 이유는 딱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딱 첫 번째는 제가 작년 12월 14일 때 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리 기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해야겠다라는 것을 장담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고 한 달이 돼도 한 달이 안 된 채 대리 기사를 접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고, 처음으로 들어보는 세계였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긴장도 됐고 그랬습니다. 그래 어째 하다 보니까 우선 킥보드를 마련하는 것보다 우선 일을 하면서
이것저것 경험도 갖고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좀 알아가면서 나중에 구입해도 킥보드나 휠을 나중에 구입해도 그때는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구입을 안고 왔는데 여태까지 즉 이제 9개월차 되는 때까지 지금 뚜벅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조금 다른 대리기사와 일하는 패턴이 좀 저는 다릅니다.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제가 전라북도 익산시에 삽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이제 크게 시를 세 개로 나누면은 이제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그렇게 도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뭐 시라고 해봤자 다른 시도 있지만 그냥 시에 거즘 시라는 이름만 붙여졌지 정작 시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전주시, 그 다음에 익산시, 그 다음에 군산시. 그런데 익산시, 제가 살고 있는 곳이죠. 근데 저는 이제 맨 처음부터 시외 구간을 뛰지 않았는데 익산 시내에서 시내 구간을 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킥보드 대리기사님들한테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받을 수 있는 콜을 다 뺏기더라고요. 그거는 그 기사님들이 제가 뚜벅이니까 저희 일을 뺏어가는 것은 일부러 뺏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대리 기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대리 기사 어플을 최소한 2개에서 3개는 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차 반경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위치에서 콜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500m 아니면 1km, 2km 안에 콜이 들어오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기사님한테 먼저 가고 그 기사님이 이제 도착지가 좀 그렇다 싶어서 거부를 누르면은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다음 기사님한테 가는 식으로 그래서 5명까지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킥보드를 타지 않기 때문에 배차 반경을 그러니까 킥보드 기사님들의 3분의 1 거리로 돈다고 보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앱을 쓰면 2-3개 앱을 쓰면은 자동 배차 반경을 500m에 놓습니다. 500m면은 제가 빠른 걸음으로 간다면은 5분 조금 넘으면 5분 조금 넘을 수 있는데 5분 정도 안에 손님을 모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제가 배차 반경을 500m에 놓는 이유는 우선 손님께서 대리를 부르셨을 때 집에 빨리 가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저 수익을 위해서 저 좋다고 배차 반경을 만약에 2km 이내에 놨다고 보면은 다른 가까운 기사들이 다 배차 거부를 누르고 나서 저한테 이제 차례가 왔을 때 그 2km를 뚜벅이로 갔는데 손님한테 걸어서 간다면은 2km라면 20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그 20분이란 게 손님한테는 겨울에는 추워서 짜증날 수가 있고 여름에는 더워서 기다리는데 짜증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모든 것을 500m 안에 뒀습니다. 500m면은 5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고 제가 배차를 이제 저한테 오면은 딱 수락을 누르면 바로 저는 그 고객님의 이제 번호가 뜨거든요. 가상번호로. 거기에 전화를 걸어서 손님 이제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고 이제 여쭤보고 5분 안에 가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손님을 모십니다. 서두가 너무 길어졌네요. 그렇게 해서 저는 손님 나름대로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게 기사로서의 또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일을 해왔는데
실상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렇게 시내 구간을 타다 보면은 그 500m 반경에서 손님을 얻는다는 것이 다른 기사님을 차례를 제외하고 저한테 왔을 때 또 왔다 해도 도착지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킥이 없기 때문에 손님을 시내권이라고 해도 모셨는데 거기는 콜이 안 나오고 빠져나오려면 또 2km 이상을 걸어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내 구간을 뛴다 보면은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러니까 한 번 뛸 경우 킥보드 기사들은 기동력 있게 빠릿빠릿하게 뛴다면은 한 번 뛸 경우 킥보드 기사들은 3번을 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조금 오버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은 3번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2번도 될 수 있고 여하튼 저보다 많이 뛸 수 있죠. 이제 그만큼 저의 이제 수입은 줄어들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다 못해 이제 한 것이 이제 시외 구간을 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 차지만은 제 차는 거의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 첫 콜, 그러니까 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익산시 먹자골목에다 우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기를 하다가 콜을 받은 순간 이 차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아침 돌아올 때까지 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리 일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익산에서 전주, 익산에서 군산, 이제 전주에서 운이 좋아서 만약에 군산이 뜨면 이제 군산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외 구간을 뛰고, 그런데 전주로 갔는데 그 시외 구간이라는 것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외 구간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손님을 모실 수 있는 5분 안에 거리에 계셨을 때 그 배차를 잡아야 하는데 전주에 갔는데 익산에 배차가 떴습니다. 근데 그게 2km라면 잡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걸 잡을 거라면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겠죠. 그럼 택시를 새벽이 되면 할증 붙죠. 수수료 붙죠. 그렇게 택시로 이동하다 보면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택시를 타야 할 경우, 무조건 택시를 타야 할 경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해서 이제 저의 대리 기사 일의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저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모셨던 손님은 군산에서 전주를 가는 손님이었습니다. 업수콜이라고 있습니다. 즉 손님이 직접 대리 회사에 전화를 하지 않고 호프집에서 술을 드신다면은, 카페나 그런 데서 술을 드신다면은 그 카페 사장님에게 콜을 불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 배차, 그러니까 이제 앱상에서 그 가게 이름이 나오고 저희가 손님한테 전화를 해도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가게를 가가지고 손님을 모시고 나와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저께는 군산에서 전주 구간은 3만원입니다. 익산에서 전주 구간은 2만원이고요. 익산에서 군산 구간은 2만원이고요. 그러니까 익산이 전주, 군산 가운데 정도에 끼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익산, 전주 2만원, 익산, 군산 2만원. 그런데 전주, 군산은 3만원. 대리비가 높을수록 저한테는 좋죠. 우선 수수료는 2만원부터는 이제 무조건 20%가 나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저께 거좀 새벽이 다 됐죠. 그런데 군산에 이제 딱 손님을 전주에서 군산으로 모시고 나면은 거기에 무조건 머무르지 않습니다. 거기가 외지일 수도 있고 시내여도
거기가 맛집이 있는 곳이 아니면은 바로바로 그 전주시는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다 맛집이 이제 이렇게 유명한 곳이 있으면 거기는 이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1.5km, 2km, 3km는 그냥 충분히 커버해서 걷는데, 그때는 그 전주에서 군산을 보신 손님이 도착한 위치가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먹자골목, 속칭 맛집이 있는 곳은 아니어서, 그 제가 군산에 가면은 무조건 이제 가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유명한 이제 먹자골목이 첫 번째로 유명한 먹자골목이 딱 이제 무슨 맵이 있습니다. 그거를 치니까 1.5km가 나오더라고요. 그 맵을 따라서 이제 거기로 이동 중에 운 좋게도 500m 반경에서 전주에서 군산에서 전주로 가는 배차를 제 핸드폰에서 받았습니다. 물론 3만원이었죠. 수수료 20% 떼면 제 이제 가상 계좌에서 3만원에 20%면 6천원. 만약 손님을 모시게 된다면은 24,000원을 제가 갖는 거고, 대리 회사에서는 6천원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선 기쁜 마음이었죠. 군산에서 전주 가는 꼴이 그렇게 자주 있지도 않고, 그리고 2만원보다 3만원이 더 좋고, 그래서 배차를 눌렀는데 업소콜이더라고요. 업소콜이라 우선 손님한테 전화를 안고 그 업소로 갔습니다. 당연히 5분 안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지만, 대리기사 일을 하다 보면은 손님을 딱 대할 때 딱 보면은 오늘 참 힘들겠다 라는 것이 나옵니다. 편하게 가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대화를 안 해도 딱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언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딱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렸습니다. 한 사흘 됐는데, 이것도 감기 정말 안 걸리는 체질인데, 올해 4월에 A형 독감 한번 걸리고, 지금 두 번째로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거 다 손님한테 오는 겁니다. 손님을 모시면 옆에서 기침을 해대시는데, 이제 차 안이 밀폐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면서 그 분비나 그런 것이 다 옆으로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손님 옆에서 마스크도 끼기는 좀 그래요. 그리고 그때 생각 못했는데 그 감기가 지금 한 4, 5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서 그 업소 안을 딱 우선 봤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호프, 그러니까 막 여러 사람들이 막 마시는 막 왁자지껄한 호프가 아니고 자그마한 카페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좌석 몇 개. 근데 안이 보이더라고요. 딱 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시작됩니다. 그 손님이 제가 4월 중순에 모셨던, 그러니까 제가 대리 일을 하면서 여태까지 저는 그렇게 트러블이 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트러블이 난 경우가 크게는 한 두세 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있었던 제 대리기사 하는 동안에 제일 큰 사건이 4월달에 발생했었는데, 그 사건의 당사자인 그 손님은 그때 전주에서, 그러니까 그 사건은 전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손님이 전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군산에서 전주로 가는 그 대리 코를 잡고 나서 안을 봤는데 그 손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주에 사니까 군산에서 전주로 가는 대리를 불렀겠죠. 업소에다가 콜을 이제 요청을 했겠죠. 지금도 가슴이 조금 뛰는데, 그 손님이 저랑 단지 싸우기만 했다면, 말다툼으로 싸우기만 했다면, 제가 그렇게 그때는 그 손님은 어차피 그때 술을 드셨으니까 저를 못 알아보겠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사람 얼굴을 한번 보면은 안 잊어버리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보다는 좀 잠도 못 자고 막 생각해내야 하는 그런 뭐 강박증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손님이 바로 어떤 손님이었냐면, 이제 여러분께 녹음된 내용을 만약에 유튜브에 이걸 올리면 그때 상황에서 녹음된 내용을 같이 올릴 겁니다. 그때 제가 4월 달에 그 손님을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나서 저도 교통방해죄, 나중에 경찰 조사 받을 때 조사관님께서 교통방해죄가 물론 그 최대 형량을 다 받진 않겠지만 그게 예를 들어 뭐 징역이면 징역 혹은 벌금으로 나올 때 그게 적지 않은 형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리한 지 4월 달이니까 한 6개월 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그때 상황에서 제가 그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 그리고 나서 검찰 조사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반성문만 썼는데, 제가 이 손님을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그때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그때는 내 감정이 욱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손님을 다시 만나니까 사람 변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께 그래서 이 녹음을 같이 올려드린 겁니다. 4월달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때도 업소콜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전주 새벽 한 3시가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외권 위주로 타다 보니까 익산에서 전주, 익산에서 군산, 전주에서 익산 오면은 또 새벽에 전주 가는 게 있으면 또 전주 갑니다. 거짓말 안 하고 10번 중에 익산에서 전주, 군산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10번 중에 8번은 익산으로 못 돌아옵니다. 왜? 아침에는 콜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주나 군산에 있다면은 이제 여기 아까 말했던 카 무슨 맵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버스면은 주변에 버스 정류장까지 나오고 거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것은 어디로 가고 어디로 첫 차가 어디로 간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차를 타고 익산으로 와서 다시 또 버스를 타고 제가 놨던 제 차 있는 곳, 즉 무슨 그 번화가동에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집에 오면은 좀 늦게 온다 치면은 뭐 9시에 도착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침 9시. 그러면은 일은 시작은 뭐 지금 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선 그때 상황에서 시간이 아마 새벽 3시가 넘어갔었습니다. 그니까 이제 거의 이제 콜이 이제 조금 떨어진 상태죠. 근데 그날 좀 수익이 별로 좀 많지가 못했습니다. 적었습니다. 평균 일보다. 시외국어만 고집하다 보면은 절대 돈 못 법니다. 그게 자주 뜨는 것도 아니고 제 주위에 뜨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전주에 갔는데 익산이나 군산 이곳이 안 뜬다면은 이제 전주에서 이제 전주 시내권을 띄어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전주 시내권이었죠. 업소콜이었습니다. 무슨 노래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단란주점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 손님은 그러니까 큰 건물의 지하에 있다는 조교란에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 지하를 찾아갔습니다. 손님을 모시려고 이제 갔죠. 저는 차도 잘 몰라요. 아무튼 좋은 차였습니다. 문을 딱 똑똑똑 두드리고 탔습니다. 그래서 대리 부르셨죠? 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말투가 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익산이 연고지이고 전주를 길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전주 시내 뛸 경우는 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맵을 켜고 이 소리가 손님한테 거슬릴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을 낍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목적지를 찍고 나서 출발을 하는데 손님께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라고 하니까 제대로 말을 안 해줍니다. 뭐 그래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때 빨리 출발이나 하라고 라는 식으로 반말이죠. 빨리 출발이나 하라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목적지를 알아야지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도 모르고 어떻게 막 마냥 운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손님 어느 쪽인가요? 그랬더니 뭐 2인 뭐라고 해서 그냥 우선 그냥 예를 들어 인호동이면 인호동이라고 우선 찍었습니다. 원래 정확한 목적지 무슨 아파트면 아파트까지 찍어야 하는데 더 이상 물어봤다가는 욕을 더 넘었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속으로 이제 저도 잘못 걸렸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죠. 이제 저도 그때면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대리기사 일을 한 상태니까 이수님 힘들겠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빠져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요즘 차가 참 희한하게 정말 이 차가 세단 정도 해가지고 중형급 정도 되면은 코너를 돌아가지고 정말 이 차 한 대 이렇게 차 조심해서 꺾어서 올라가야지만이 차가 사고가 안 나게끔 할 정도로 좁은 지하 차도가 있습니다. 물론 넓은 지하 그 차도가 있지만 올라갈 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하 차도를 꺾어서 그러니까 핸들을 틀면서 올라가는 그 지점 바로 앞에 다른 차가 거기에다 주차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꺾어서 거기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 차가 대리기사 입장에서는 차가 좋으면 부담갑니다. 이 차가 너무 아무튼 좋은 세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한 번에 꺾어 가기도 힘들고 또 뒤로 후진했다 다시 돌렸다 이거를 한 두세 번 이상은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꺾고 올라갈 때 조심조심 하니까 그때 손님이 그랬습니다. 뭐냐고. 지금 뭐요?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뭐냐고. 아니 차가 지금 저쪽에 지금 출차하는 쪽에 저쪽에 차가 있어가지고 지금 돌려서 가려고 합니다. 조금 돌려서 가려고 합니다. 차가 운전해주는데 그걸 못 가? 그러더라고요. 손님 우선 후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라고 후진을 안 하면은 거기를 다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간다면은 옆에 이제 보도블럭이라고는 안 하죠.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이렇게 이제 좀 턱이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사고 나면은 저희가 보험은 들지만은 저희한테도 면책금이라는 게 있고 나중에 또 안 좋습니다. 여튼 사고가 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고를 안 내는 쪽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후진을 딱 한 번 했더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러더라고요. 예? 차가 운전해 주는데 그걸 못 가? 돌겠네. 그러더라고요. 차가 지금 올라가는 곳도 좁고 지금 이 입구 쪽 앞으로 주차가 돼 있는 상태니까 후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차대로 가면 될 거 아니야. 저는 그 차가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엊그저께 그 녹음을 통해서 알게 된 상황인데 뭐 사고가 날라고 하면 이 차는 자동으로 멈추는 그런 차인가 차로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런 상황 그런 차인지도 몰랐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죽겠네 하면서 욕을 해대고 그 사람은 만취했죠. 근데 처음으로 제가 이제 대를 하면서 이제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같은 사람으로서 입에 그니까 귀로 들어도 이러면서까지 대리운전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욕을 얻어먹으면서 저도 순간 저에 대한 이 대리기사를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제 자괴감까지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화가 났습니다. 물론 그 차는 좋으니까 블랙박스는 다 있었겠죠. 그리고 저도 문을 팍 이제 비상등을 켰습니다. 비상등은 켜고 문을 이제 그 지하차도 올라가는 거기 그냥 차를 놓고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내리고 못해 먹겠다고 하고 저는 올라왔습니다. 걸어왔습니다. 근데 자기가 알아서 올라오든 말든 다시 대리를 부르든 말든 이거는 제가 이것까지 감내하면서 이런 생활, 이 운전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터벅터벅 그 지하, 그러니까 이렇게 구부러진 지하를 딱 올라왔는데, 이제 문제의 발단이 이제 거기였는데, 딱 올라왔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가 이제 4시 다 될 때니까, 익산에 가는 차는 없고, 그 주위에서 이제 첫 차가 6시, 전주는 6시 이제 6시 조금 넘어야 있으니까, 한 2시간 정도는 그냥 밖에서 기다리다가, 차를 타고 익산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죠. 이 손님 이제 모시지 않게 되었으니까. 근데 딱 올라왔는데, 여기서 그냥 가면은, 여기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단 식으로 생각하고 가면은 오늘 아침에 가서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오늘 저녁에 일을 할 때는 도저히 일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솔직히 저는 그 사람을 지금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 받았던 모욕을 내가 이거를 꾹 안고 앞으로 갈 수 있냐. 저도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따지러 간 거죠. 딱 내려갔는데 차가 이제 제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교통방해죄 그걸로 이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유입니다. 이제 대리기사 하시는 분들 앞으로 하실 분들도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하튼 제가 차를 정차한 곳은 주차선이 있는 주차장이 아니었고 손님을 모시다가 주차장 입구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딱 놓고 제가 손님을 거기다 놓고 제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시간은 차가 저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만 생각했죠. 그 시간에는 차가 내려올 차도 없다. 올라갈 차도 없다. 어차피 여기 받쳐진 차들은 어차피 내일 아침에나 끌고 갈 거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교통방해죄라는 것이 여튼 제가 손님 차를 몰았으면 무슨 상황이 됐던 그러니까 제가 이 손님을 모시지 못해서 이 차를 그냥 정차시키고 그냥 나가는 상황이 되면은 제가 그 차를 다시 똑같은 주차했던 곳에 놓지 않더라도 그 옆에 이제 선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놓고 나왔어야 하는데 그 입구에다 차가 다니는 입구에다 놨다는 걸로 이제 교통방해죄로 이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경찰 조사관님의 도움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검찰까지 그것이 이제 송치되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결론은 그때는 이제 검찰 2달 정도 걸렸죠. 검찰 이제까지 갈 때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때 검찰 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반성문 쓰라고 하더라고요. 반성문을 성의 있게 한 장을 A4 용지 하나를 주면서 빽빽히 진정하게 반성하는 글을 쓰라고 이제 아마 그 계장님이나 되겠죠. 수사관님 되겠죠. 검찰청이니까요. 검사님은 그때는 잠깐 나가셨고 이제 제가 글은 그래도 조금 못 쓰는 편이 아니라 빽빽하게 정말 진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그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썼더니 그거를 똑똑한 분들이시라 그런지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썼는데 딱 몇 초 안 걸리더라고요. 딱 보시더만 거기다가 지장을 찍었던 것 같아요. 찍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무혐의 처분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어쩜 이제 최대한 좋게 나온 거죠. 근데 말이 또 이래서 메모지에 써서 얘기하라는 것 같군요. 정리를 해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손님에게 따지러 갔는데 그 차가 제가 정차해 놓은 곳에 있지 않고 그 차가 주차 그러니까 하는 곳에 있었던 겁니다. 즉 그 말은 즉슨 제가 올라간 사이 그 사람이 그 양반이 그러니까 그 차를 후진해서 주차를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즉 운전을 했다는 얘기예요. 즉 음주를 한 상태에서. 근데 저는 그걸 걸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딱 갔더니 차가 주차된 곳에 있어서 똑똑 문을 노크를 했습니다. 문을 딱 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대리 기사지 당신이 소유한 기사가 아니다.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대하고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저도 감정이 격해서 이제 그때 언성을 높여가며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술 취한 사람 말 통하지 않습니다. 한 번 진상은 그리고 영원한 진상입니다. 이제 차 안에서 내려서 그 사람 특징은 이번에 또 알았습니다. 손부터 올라갑니다. 물론 얼굴을 치진 않았지만 제 이렇게 멱살을 꽉 잡진 않아도 이렇게 옷깃은 잡긴 했지만은 여튼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이제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뭐 돌겠네 어찌네 저찌네 하면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언쟁이 오고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격한 반응에 저는 그냥 단지 사과도 아니고 그냥 가서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대접을 해달라는 말을 하면서 술 마시면 대리 불러서 대리기사한테 이런 모욕적인 저기를 하려면 대리 부르지 마라. 이런 식의 말만 전하고 저는 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적반하장식으로 오히려 더 욕을 하면서 거기서 난리 부르스를 쳤죠. 그분이. 저도 이제 감정이 오히려 가서 사과는 아니더라도 제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풀려고 내려간 상황인데 제 감정을 더 자극하는 말을 하니 제가 딱 눈에 들어온 게 운전을 한 거였습니다. 당신 음주운전했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신고할 수 있어요. 그랬습니다. 음주운전 했잖아요.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안 하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신고해주면은 그 사람이건 저도 였든 참고인이 됐든 피의자가 됐든 저도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제 일상이 많이 혼란해질 것 같아서 정말 신고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께서 조금 있다 녹음 통화를 보면 알겠지만 또 신고하라고 합니다. 저도 언뜻 이제
그 사람에게 일종의 무언의 협박은 아니죠.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하게 하려고, 막말을 못하게 하려고 음주운전 하셨네? 라고 한 겁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하라고 합니다. 근데 전 신고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아, 됐습니다. 나이 이러고 끝나고 갑니다. 오히려 복잡하게 될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저를 막습니다. 지하에서. 못 올라가게. 경찰 안 부른다고. 신고하면 사장님만 안 좋아집니다. 보내주십시오. 길을 막고 안 보내줍니다. 손은 폭행 가하지 않았지만 손은 계속 제 얼굴을 치려고 계속 몇 번 들었다 놨다 하고요. 안 보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첫 차는 타고 익선에 와야 하는데, 경찰에 신고하라는데, 신고하라고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일로 가려고 하면 이쪽으로 맞고, 신고하라고, 절로 가려고 하면 저쪽으로 맞고, 신고했습니다. 경찰 지구대에서 왔습니다. 오고, 어차피 저는 그 주변에서 버스를 첫 차를 타야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경찰 와가지고 저도 음주 측정을 했고, 저는 저 먼저 했죠. 경찰이 제가 있으면은 좀 사건이 사건이 아니고 그니까 그냥 먼저 가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올라갔는데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안 갔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2시간 정도 남았고 첫 차가 있으려면. 그래서 위에서 안 보이는 쪽에서 그 사람이 대응하는 방법을 계속 이제 경찰